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투자연증 가입을 해주신 저희 멤버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상 간단히 보시면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차 공포프루트 계좌 정말 감사하게도 20% 가까운 수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비중 보시면 주식 61%, 현금이 39%, 6대4의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10년물 채권금리 4.1%, 원달러 환율 1462원, 빅스지수 22.39입니다. 현재 10년물 채권금리가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장대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200일선 아래로도 이탈된 상황이고 5일선과 200일선이 현재 데드크로스 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감소를 해주고 있고요. 빅스지수가 지금 하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윗부분에서 음봉이 길게 나오고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인데 살짝의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가 좀 있으면 발표될 테슬라 인도량이라든지 오늘 장후에 상호관세가 발표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시면 어제 3대 지수 나스닥 S&P 500 막판에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모습이죠. 테슬라가 3.56%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극도 공포 구간 15점으로 현재 시장은 상호 관세와 테슬라 인도량과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파월 연설 등 다양한 이벤트의 불확실성을 안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44점으로 공포 구간입니다. CME 금리 동향표 견고한 모습, 여전히 금리 동결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순위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테슬라가 10위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4월 2일날 미국 상호관세 오늘 본장 이후에 새벽 5시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인도량 오늘 밤 10시 주변 10시 이후로 바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 같아요. 25년도 1분기 37만 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37만 대 위로 나오면 증시에 테슬라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37만 대 아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도 보셔야겠죠. 지금 37만 대 정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 한 12만 대 정도 인도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증시에 그리고 테슬라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온다. 38만 대 아니면 그래도 딱 37만 대 정도 보합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악재가 미리 반영이 되고 해소가 되는 느낌과 이러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면 상승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과 멘탈과 시장을 조금 각오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도량 차이에 대한 이 크기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엊그제 테슬라 차이나 보험 등록 대수가 정말 오랜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인도량 발표 상황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예상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테슬라 거래량을 10분, 20분, 30분, 60분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거래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 2일부터 25년 4월 1일까지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네,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거래량이 1억 주 이상, 평균 1억 3천주, 1억 5천주 이상의 막대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월 24일 한번 보실까요? 3월 24일 10분 거래량 1,900만 주, 20분 2,700만 주, 30분 3,400만 주, 1시간 됐을 때 5,500만 주, 가장 많은 거래량 최근에 1억 6,900만 주, 네, 한 1억 7천 주 정도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11%, 12%로 정말 오랜만에 큰 반등세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삼성증권 기준으로 10분 단위로 끊으셔서 거래량 체크가 오늘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거래량이 정말 잘 나와서 상승 마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 거래량 많이 나왔다,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양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의 근 2주 동안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고, 상승하면 다행이겠지만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했을 때 그 위에 머물렀던 자리는 곧 저항의 매물로 쌓일 수 있고
되고 다행히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상승하고 그 아래에 있던 매물은 곧 지지의 역할로서 좀 막대한 거래량으로 저항해 줄 것인지 지지해 줄 것인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간단한 내용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영상을 가져온 것 같아요. 내용 보시면은 옵티머스 이 로봇이 진짜 사람의 액추에이션, 자동화과 가속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모션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도량이 더욱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인도량과 이 에너지 스토리지 데이터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또 상호 관세 나옵니다. 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 새벽 아침 5시죠. 상호 관세 발표 나와요.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 상호 관세가 진행되면 바로 직시가 바로 됩니다. 네, 20%, 25% 진행하겠다. 지금 좀 어렵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그러나 조금 연기할 부분 연기하고 완화할 부분 완화해서 이렇게 할게 라고 트럼프가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확실성 내용이 나오면은 예민하게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1800년대 이후에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0년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가 있었던 게 1891년도, 네, 거의 한 템포에서 한 10% 이상 관세율이 증가를 해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가 25% 이상 이렇게 관세 이상 때리겠다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3월부터 이러한 관세율이 크게 작용이 된다. 4월 3일 오늘 장 이후로부터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1800년대 이후에 최고 수준의 관세율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보면은 수직 상승한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만큼 시장 참여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보시면 역사상 BLC의 최고 수준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990년도, 네, 여기 최근에 2022년도 완전한 금리 인상기 대세 하락장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5년도 관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불확실성과 안고 이러한 급반등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예민한 수준에서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망세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고, 떨어지면 사겠다, 사는데 어떤 관점에서 아주 저렴하게 이쁜 가격에서 살 수 있느냐의 관점도 두 가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여유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수준도 보시더라도 네, 살짝 못 미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정도 수준을 현재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가 10년 만에 저렴한 상태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너무 비싸서 못 사신 분들께서는 위기를 거꾸로 계속 얘기를 하면 기회로 발음이 됩니다.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준은 2022년도 대세 하락장보다 더 아래 수준이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수준보다도 더 아래 수준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빅테크를 정말 10년 만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멘탈 관리, 현금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정말 중요한 핵심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차트 간단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속에서 200일선 아래로 양봉이 나온 상황이지만 현재 거의 수렴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상황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의 상황은 바로 상호관세 영향이 클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수렴해주고 이 에너지가 모으는 시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호관세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호관세에서 트럼프가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은 수렴한 상태에서 양봉과 함께 200일선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이러한 반등의 흐름, 200일선 돌파해주고 여기 위에 61선에서 살짝 저항받고 지지받고 반등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200일선 저항받고 상단과 함께 여기 신뢰수익률 초대등의 저항을 받고 하단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그 밑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77K 정도의 하락 여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QQQ 일봉 보시죠. QQQ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상승하려고 의지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5일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그 전에 장대 음봉의 중간선 474달러의 저항을 받고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아주려는 자리는 469달러, 여기 가장 최근에 많이 있었던 469달러와 그리고 장대 음봉의 밑선 469달러를 오늘 지켜주면서 약간의 잉태용으로 반등 나오고 상승세가 있으면서 5일선 회복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74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돌파를 해주고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좀 베스트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중간에 매물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약간 매물 여기 쌓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 매물이 어떻게 소화될 것인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파이 보시죠.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그 전에 음봉 장대 음봉의 560달러 중간선을 달파해주지 못하고 현재는 5일선과 장대 음봉 중간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556달러를 지지받고 마무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가 556달러 부근에서는 여기 약간 옛날 매물이긴 하지만 계속 지지를 받았던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550달러 부근에서 최근 들어서도 거래량과 함께 지지를 받은 부분이어서 지지를 받고 마무리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56달러 이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돼 이렇게 이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곧 여기는 저항의 역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줘야 될 것 같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저항 가능성도 열어 두실 필요성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우 보시죠. 다우가 그래도 미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5일선과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418달러 그리고 425달러 부근의 매물에 강력히 저항을 받고 현재는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5달러를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은 거래량과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15달러 그리고 장대 양봉 중간선 부근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271달러 매물 소화하는 게 정말 좋겠다.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좀 더 욕심내서 장대 양봉의 윗선 278달러 근처까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늦게 영상 올려드리고, 와 진짜 장중에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하락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261달러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조금은 하락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하단 추세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5일선 맞고 떨어지고 270달러 부근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진 않다. 인도량 발표 상황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에 매물이 조금은 없어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여기가 이탈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가 곧 저항의 역할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것이 오늘 장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260달러, 261달러 부근에선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오늘 가장 베스트, 최적화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봉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은 260달러, 259달러 부근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장대 양봉의 밑선과 그리고 그 전에 고가로 마무리되었던 260달러 그리고 어제 시가에 시작했었던 260달러가 터치했던 게 하나, 둘, 셋, 거의 세 번, 네 번 정도의 지지와 저항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260달러 최적 상황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대 양봉의 영역에 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 양봉의 영역에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저항의 역할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돌파하게 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일봉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매물대가 밑에 쌓인 부분들입니다.
248달러, 266달러 이렇게 매물대가 쌓인 부분들이에요. 이 사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곧 여기는 지지의 역할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장대 양봉 중간선 268달러, 네, 여기 268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5일선 위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0달러가 이탈되고 저항을 받고 좀 하락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5일선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110달러가 중요했었던 이유가 최근 들래 많이 여기 매물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곧 저항의 역할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본장하기 전에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일선과 110달러를 회복을 해주고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조금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엔비디아 판매 성장률이 2025년도부터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좀 꿈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뿐만 아니라 인도량 문제도 있겠지만 엔비디아도 이러한 예상치 하향이 조금 나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부분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고, 큰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상호간세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엔비디아 대장주와 부대장주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해 줄 것인지, 특히나 오늘 테슬라 인도량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60달러 적어도 지지를 받고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대로, 그리고 예상치 상회에서 잘 나왔다라고 하면 270달러 다시 리테스트 회복하고 매물 소화하는 거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량 거래 보시죠. 지금 1배수 XXX 꾸준하게 반도체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3배수는 조금 매수입니다. 엔비디아가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러셀 공매도 55, 다우 공매도 53, 스파이 공매도 55, QQQ 공매도 38, SXX 공매도 39, 엔비디아 공매도 52, 테슬라 대량 거래 31일, 4월 1일 매도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49.55, 공매도는 그래도 감소를 했는데 조금 올라온 모습들이에요. 이 부분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유도 어떤 매매 상황이 없었습니다. 남은 물량 37만 주, 섞임이 순매수 결제 1등 쏙술, 2등 TQ, 3등 투슬라, 4등 테슬라 본주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쏙술이 지금 많은 매수세 2등과 비교하자면 2배 이상의 결제량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섞임이 분들의 매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 섹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반도체 기술주 그리고 테슬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달에 마찬가지로 4월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멘탈 관리도 멘탈 관리인데, 비중 조절,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기회로 작용이 돼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이 체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은 곧 지금 멘탈로도 적용이 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현금 관리 절대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할로 매수하시는 거, 한 방에 매수하셔서 현금 다 물리시기보다 분할로 매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진짜 내 현금 부족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퉁치는 전략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현금 여유가 있으면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물린 그 물량과 함께 비례해서 퉁치는 것도 지금 전략으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